자, 여러분. 나는 정주영입니다. 나는 평생 안 된다는 말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누가 그건 안 됩니다 하면 나는 항상 이렇게 물었습니다.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게 세상에 제일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은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거창한 이론 같은 건 모릅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고 했을 뿐입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나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으로 기업을 경영했는지, 사람을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가난한 시절 송아지를 팔고 도망친 소년. 나는 1915년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지만 먹고 살기가 빠듯했습니다. 형제가 많았고 밥 한 그릇 제대로 먹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사만 지어서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그 뒤에 야학에도 다니면서 글을 배우고 계산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책을 사려면, 서울로 가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송아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 서울에 가겠다고. 16살 때였습니다. 아버지 몰래 송아지를 끌고 장에 나가서 팔았습니다. 70원인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손에 쥐고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아는 사람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 70원만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력 거꾼 일도 하고 막노동도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있을 때보다는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서울에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서울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찾으러 서울까지 오셨고 결국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송아지를 팔아먹은 놈이라고 혼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회를 엿봤고 또다시 집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도 날 붙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고 반드시 뭔가를 이루겠다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돌이켜보면 가난이 나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하지 않았다면 나는 편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배고픔을 아는 사람은 절실합니다. 절실한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그 상황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나는 송아지 한 마리 팔아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진 것, 그게 무엇이든 그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도전의 시작, 서울에서의 생존기. 두 번째로 서울에 왔을 때 나는 볶음사라는 쌀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서 배달 일을 했습니다. 쌀을 지게에 지고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힘들었지만 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장사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물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했습니다. 나는 그걸 눈여겨봤습니다. 볶음사 주인은 나를 아꼈습니다. 내가 성실하고 머리도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장부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나는 거기서 장사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가게를 차리자. 그래서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22살 때 나는 경희상해라는 쌀가게를 인수했습니다. 내 첫 번째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손님도 늘고 돈도 벌었습니다. 나는 신이 났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가게가 물에 잠겼고 쌀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순식간에 망했습니다. 빚만 잔뜩 남았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이게 내 운명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또 가게를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가네상해라는 이름으로 쌀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중일전쟁이었습니다. 또 망했습니다. 두 번이나 가게가 망했지만 나는 배운 게 있었습니다. 첫째, 세상은 예측할 수 없다. 둘째, 그러니까 항상 대비해야 한다. 셋째, 망해도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 뒤에 나는 자동차 수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도소비스라는 정비소를 차렸습니다. 이때가 194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자동차가 귀했습니다.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동차를 분해하고 조립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도소비스는 제법 잘 됐습니다. 손님도 많았고 평판도 좋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정비소는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됐습니다. 1945년입니다. 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큰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건설업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왜 건설업이냐고요? 전쟁으로 많은 것이 파괴됐습니다. 다시 지어야 했습니다. 도로도 만들어야 하고 건물도 세워야 했습니다. 기회가 보였습니다. 1946년 나는 현대토건사를 설립했습니다. 이게 현대그룹의 시작입니다. 자본금도 얼마 없었고 직원도 몇 명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사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군 부대 공사도 하고 도로 보수 공사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나는 현장에서 직접 일했습니다. 기술자들과 함께 삽질도 하고 시멘트도 날랐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건설업은 단순히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는 걸. 도로 하나를 만들면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고 물건이 오가고 경제가 발전합니다. 다리 하나를 놓으면 단절됐던 곳이 연결됩니다. 나는 이 일이 좋았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현대의 탄생, 한강 다리에서 고속도로까지. 한국 전쟁이 끝난 뒤 나라는 폐허였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세울 것이 많다는 건 일할 것이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 우리는 한강 다리 복구 공사를 맡았습니다. 전쟁으로 끊어진 한강 다리를 다시 놓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다리를 놓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술도 부족했고 장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일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서 직접 해결했습니다. 그 다리를 완공했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그 전까지는 한국 사람들은 큰 공사를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이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 뒤로 공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댐도 짓고 도로도 만들고 건물도 세웠습니다. 현대건설의 명성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건설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발전하려면 더 많은 게 필요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나는 이게 기회라고 봤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기면 물류가 빨라집니다. 경제가 발전합니다. 이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도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기술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공사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430km를 2년 반 만에 완성해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나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문제도 많았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월급을 제때 못 준 적도 있었습니다. 장비가 고장나면 밤새 고쳤습니다. 사고도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우리 회사의 일이 아니라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됐습니다.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뿌듯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상징이 됐습니다. 그 길을 통해 사람과 물자가 오가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도전입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래도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결하면 됩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면 평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게 성공의 시작입니다. 위대한 모험 자동차와 조선소. 고속도로를 완공하고 나서 나는 다음 목표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나는 자동차와 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먼저 자동차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1967년 나는 현대자동차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자동차 공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있어도 외국차를 조립하는 정도였습니다. 나는 우리 손으로 차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만드는 차를 원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자동차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외국 회사랑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했습니다. 포드와 제의도 맺고 기술자들을 외국에 보내서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1975년 드디어 폰이라는 차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이었습니다. 포니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한국 차가 제대로 되겠어? 하지만 포니는 성공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잘 팔렸고 나중에는 수출도 했습니다. 그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기술이 부족하면 배우면 됩니다. 경험이 없으면 쌓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조선소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나는 조선소를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공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당시 한국에는 큰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조선소를 짓는 데는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회사 자본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나는 영국에 갔습니다. 바클레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은행 사람들을 만나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조선소를 짓겠습니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십시오. 은행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한국에 조선소를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선소를 짓겠다는 겁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430km를 2년 반 만에 완성했습니다. 다리도 놓았고 댐도 지었습니다. 그러니 조선소도 지을 수 있습니다. 은행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로와 배는 다릅니다. 경험도 없이 무슨 수로 배를 만듭니까? 그때 나는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당시 500원짜리 지폐에는 거북선 그림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거북선입니다. 우리 조상 이순신 장군이 만든 배입니다. 400년 전에 우리가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배를 못 만들 리 있겠습니까? 은행 사람들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지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은행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정부 지원도 받고 여기저기서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1972년 울산에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착공했습니다. 공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1973년에 조선소가 완성됐고 같은 해에 첫 번째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가 애틀랜틱 배런이라는 26만 톤급 유조선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배였습니다. 우리는 조선소를 짓는 동시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배를 완성해서 인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주문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의 조선소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입니다. 경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건이 안 맞는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무모하게 덤비라는 게 아닙니다. 준비는 해야 합니다. 공부도 하고 사람도 모으고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일단 시작하십시오. 가다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때 채우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결하십시오. 그게 진짜 실행력입니다. 인재 발굴과 리더십. 리더십이 세 가지 원칙.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일은 결국 사람이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사람이 안 움직이면 소용없습니다. 첫째, 리더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나는 항상 현장에 나갔습니다. 고속도로 공사할 때도 조선소 지을 때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밤을 새면 나도 밤을 샜습니다. 리더가 고생하는 걸 보면 직원들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회장님도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할 수 있나 이렇게 됩니다. 둘째, 책임은 리더가 집니다. 일이 잘 되면 직원들 덕이고 잘못되면 내 책임입니다. 리더가 직원 탓을 하면 직원들이 위축되고 새로운 시도를 안 합니다. 하지만 리더가 책임을 지면 직원들이 자유롭게 도전합니다. 셋째, 신뢰입니다.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신뢰한다는 건 실수할 권리도 준다는 겁니다. 직원이 실수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고 다음엔 더 잘합니다. 조직 관리의 핵심. 나는 직원들과 자주 소통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마시면서 고민을 들었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학벌이나 연질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학력이 낮아도 능력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은 대우받는 만큼 일합니다. 리더의 역할은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원하는 겁니다. 진짜 인재란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재였습니다. 좋은 인재는 이런 사람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방법을 찾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또 찾아 결국 해내는 사람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 맡은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 맡은 일은 내 일이다. 책임지고 해라. 대신 결과는 내놔야 한다. 이렇게 하면 주인의식을 갖게 됩니다. 배우려는 사람,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했습니다. 사람이 성장해야 회사도 성장합니다. 정직한 사람,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깨지면 끝입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서로 도와라. 인재를 찾고 키우는 법. 면접할 때는 학력보다 경험을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부터 맡겨보면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좋은 사람을 뽑는 것만큼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능한 직원에게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기고 권한을 줬습니다. 모든 걸 위해서 결정하면 인재가 안 자랍니다. 여러분, 인재가 모든 겁니다. 좋은 사람 한 명이 10명, 100명이 몫을 합니다. 사람에 투자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사람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이 내가 조직을 운영한 방식이고 이렇게 현대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쪼개보는 힘. 내가 일하면서 터득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문제를 쪼개서 보는 겁니다. 큰 문제를 보면 막막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싶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선소를 지을 때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조선소를 어떻게 짓지? 경험도 없고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문제를 쪼갰습니다. 조선소를 짓는 일을 여러 단계로 나눴습니다. 땅을 고르는 일, 독을 만드는 일, 크레인을 설치하는 일,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일을 누가 할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땅을 고르는 건 건설팀이 할 수 있습니다. 크레인 설치는 기계팀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맡겼습니다. 각 팀은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는 크지만 내가 맡은 일은 작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 결국 조선소가 완성됐습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30km를 한꺼번에 생각하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구간별로 나누면 됩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수원에서 천안까지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구간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큰 문제가 있다면 그걸 작게 나누십시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막막하다면 사업 시작을 여러 단계로 나누십시오. 첫 번째는 아이템 정하기, 두 번째는 시장 조사하기, 세 번째는 자금 마련하기,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첫 번째부터 하나씩 해결합니다. 아이템을 정했으면 이제 시장 조사를 합니다. 시장 조사가 끝났으면 자금을 마련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사업이 시작됩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0kg를 빼야 한다고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1kg를 빼자고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10주 하면 10kg가 빠집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이 두꺼운 책을 다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오늘 10페이지만 읽자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매일 10페이지씩 읽으면 한 달이면 300페이지를 읽습니다. 이게 바로 실행인 기술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도 자원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부터 해야 합니다. 나는 항상 물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인가? 더 중요하면 집중했습니다. 덜 중요하면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소를 지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금 문제, 기술 문제, 인력 문제 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급한 게 뭔지 판단했습니다. 그때는 자금이 가장 급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자금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한테 중요한 게 뭔가요? 그것부터 하십시오. 젊은 친구들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을 겁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하십시오. 그게 성공하면 다음 걸 하면 됩니다. 중장년층 분들은 책임이 많을 겁니다. 일도 해야 하고 가정도 돌봐야 하고 부모님도 모셔야 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문제를 쪼개고 우선순위를 정하면 복잡한 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써먹은 방법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인생에서 성공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쌀가게는 2번 망했습니다. 홍수로 1번, 전쟁으로 1번. 그때마다 빚만 남았습니다. 사업하면서도 실패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돈을 잃은 적도 많았습니다. 판단을 잘못해서 손해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과정입니다. 실패하면 뭘 배웁니다. 아,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잘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진짜 실패입니다. 시도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인생이 안 바뀝니다. 나는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대신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마라. 한 번 실패하면 거기서 배워라. 그리고 다음에는 성공해라.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 직원들이 걱정했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죠?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실패하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성공하는 방법만 생각해라. 실패를 너무 걱정하면 도전을 안 하게 됩니다. 안전한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장이 없습니다. 물론 무모한 도전은 안 됩니다. 준비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100%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기회가 안 옵니다. 나는 70에서 80%가 확신이 들면 했습니다. 나머지 30에서 20%는 하면서 채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결했습니다. 조선소 지을 때가 그랬습니다. 확신이 100%였냐고요? 아닙니다. 70%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하다 보면 되겠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됐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젊을 때는 더더욱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젊을 때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실패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젊을 때 많이 도전하고 많이 실패하고 많이 배우십시오. 중장년이라고 늦은 게 아닙니다. 나는 환갑이 넘어서도 새로운 사업을 했습니다. 북한에 소 몰고 간 게 77살 때입니다. 나이는 핑계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늦은 겁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늦습니다.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다시 하십시오. 될 때까지 하십시오. 그게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현장을 떠나지 마라. 내가 평생 지킨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회장이 되고 나이를 먹어도 나는 현장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보고서만 봅니다. 보고서에는 좋은 말만 씁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런 말들만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면 진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건 없는지, 문제가 뭔지 현장에 가야 보입니다. 건설 현장에 가면 진흙투성이가 됩니다. 공장에 가면 기름 냄새가 납니다. 조선소에 가면 소음이 길을 찢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일터입니다. 거기 가서 직원들과 이야기하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좋아합니다. 회장이 현장에 오면 그들은 우리를 신경 쓰는구나라고 느낍니다. 사기가 오릅니다. 나는 해외 프로젝트도 직접 갔습니다. 중동에 건설 현장이 있으면 거기까지 가서 봤습니다. 더운 사막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격려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힘을 냅니다. 회장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리더가 현장을 떠나면 조직이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실제 상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결정을 합니다. 불필요한 일을 시킵니다. 정작 필요한 지원은 안 해줍니다. 여러분이 팀을 이끈다면 현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매장이나 공장에 가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들이 뭘 하는지 직접 보십시오.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건 다릅니다. 가까이 가야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 해결하십시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면 안 됩니다. 작은 문제가 커집니다. 나는 현장에서 문제를 보면 그 자리에서 지시했습니다. 이거 고쳐라, 저거 바꿔라, 바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해결됩니다. 보고서 올라오고 회의하고 결정하고 지시 내리고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새 문제가 커집니다. 현장에서 바로 결정하면 빠릅니다. 물론 모든 걸 현장에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중에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문제는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여러분, 현장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거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배운 것들, 내 인생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현대그룹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금난에 빠졌고 회사가 쪼개졌습니다. 내가 평생 일궈온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나는 7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나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사업을 살리고 어느 사업을 포기할 것인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내 자식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결단을 내렸습니다. 살릴 수 있는 것과 포기해야 하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가 살아남아야 나머지 직원들이라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리더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최선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정에 대한 책임은 리더의 몫입니다.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직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된 건 내 책임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함께 힘을 모으자. 솔직하게 인정하니까 직원들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위기는 언젠가 옵니다. 개인에게도 오고 기업에게도 오고 나라에게도 옵니다. 중요한 건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위기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빠르게 결단하는 겁니다. 망설이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방향을 정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셋째, 희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끝은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입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쌀가게 망했을 때도, 전쟁통에도, 사업 실패했을 때도 이 세 가지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위기가 오면 이걸 기억하십시오. 현실을 보고 빨리 결단하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제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살던 시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기술도 발전했고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다, 자동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좋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일은 결국 사람이 합니다.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전 정신입니다. 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든 도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취업이 어렵다, 집값이 비싸다, 결혼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해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보다 더 복잡하고 경쟁도 심합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주저앉으면 기회가 안 옵니다. 나도 어려웠습니다. 가난했고 배고팠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탓하지 마십시오. 조건은 핑계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요? 나는 송아지 한 마리 팔아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있을 겁니다. 그걸로 시작하십시오. 경험이 없어서 못하겠다고요? 나는 조선소 만든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했습니다. 경험을 하면서 쌓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고요? 나는 77에 소 몰고 북한 갔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핑계는 패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중장년층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중년이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회사에서 밀려나고 재취업이 어렵고 미래가 불안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큰 자산입니다.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십시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시오. 누가 나이 들었다고 그래요? 일할 의지가 있으면 일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체면 때문에 안 하겠다고요?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일이 귀천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번 돈이 떳떳한 돈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십시오. 그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세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열정이 있고 중장년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배우십시오. 젊은이들은 노인들한테 배우고 노인들은 젊은이들한테 배우십시오. 그게 발전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습니다. 일만 하고 가족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나도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일에만 매달리느라 가족과 시간을 많이 못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됩니다. 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족도 중요합니다. 균형을 잡으십시오.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 무슨 소용입니까? 가족이 행복해야 진짜 성공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과포하지는 마십시오. 고생도 시키십시오. 고생해야 강해집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식 고생시키는 걸 싫어합니다. 편하게만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식이 약해집니다. 적당히 어려움을 겪게 하십시오. 실패도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봤어? 이 시대의 재에서 누가 안 된다고 하면 나는 물었습니다.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정신을 오늘날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저거 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부터 합니다. 하지만 생각만 하고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일단 해봐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라고요. 좋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십시오. 새로운 도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배우십시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도태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기술을 못 배우라고요. 아닙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나도 나이 들어서도 계속 배웠습니다.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면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입니다. 그리고 실행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쓸모없습니다. 요즘은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인터넷에도 많고 책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행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대부분 생각만 하고 끝냅니다. 언젠가 해야지 하면서 안 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내일 하지 뭐하면 평생 안 합니다. 작게라도 시작하십시오. 큰 계획 세우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성공이 됩니다. 블로그를 시작하고 싶으면 오늘 첫 글을 쓰십시오. 운동을 하고 싶으면 오늘 10분이라도 하십시오. 사업을 하고 싶으면 오늘 첫 고객을 찾아보십시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때는 안 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받아들이십시오. 실패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한 번에 성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됩니다. 그래서 시도를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러면 시도하게 됩니다. 나는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리더십에 대해서도 말하겠습니다. 요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리더십이 뭐냐고 물으면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간단합니다. 솔선수범입니다. 리더가 먼저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직접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겁니다. 잘 되면 부하 덕이고 잘못되면 내 책임입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요즘 리더들 보면 잘 되면 자기 덕이라고 하고 잘못되면 부하 탓합니다. 그런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진짜 리더는 부하를 키웁니다. 기회를 주고 실수할 권리를 주고 격려합니다. 그러면 부하가 성장합니다. 조직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이론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직원을 존중하십시오. 그들도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공정하게 평가하십시오. 실력으로 평가하십시오. 학벌이나 인맥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소통하십시오. 직원들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은 조직이 됩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불가능은 없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불가능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세계적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 없는 사람이 세계 최대 조선소를 지었습니다. 고속도로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가 2년 반 만에 430km를 완성했습니다. 남들 눈에는 불가능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했습니다. 왜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약한 사람들이 변명입니다.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불가능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거 안 돼, 대신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하십시오. 방법은 항상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내가 영국 은행에서 거절당했을 때 포기했으면 조선소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소가 생겼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방법이 보입니다. 할 수 없다고 믿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먼저 믿으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동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학력이 높든 낮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길이 열립니다.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걸 적어 보십시오. 종이에 써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보십시오. 그러면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큰 기업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지금의 여러분에게 오늘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떠하였습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면 좋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래도 해보자고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거나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와도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될 때까지 하십시오. 누가 안 된다고 하면 물으십시오.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사람은 무시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해보십시오.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후회 없는 삶을 사십시오.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결국 성공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진짜 사는 겁니다. 안전한 곳에만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도전하면서 사는 게 삶. 여러분이 만들어 가십시오. 젊은 친구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도전하십시오. 중장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경험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십시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시오. 노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혜를 나누십시오. 그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서로 배우고 서로 돕고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함께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개인도 기업도 나라도 세계는 넓습니다. 기회는 많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큰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더 큰 일을 해낼 거라고,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거라고. 그러니 힘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불가능은 없습니다. 해보지 않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될 때까지 하십시오. 해봤어?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십시오. 그리고 답하십시오. 아직 안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나의 목소리를 들려준 유튜버 복수다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앞날을 응원합니다.